1번 화재보험에서 자동담보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통화유가증권 인지우표 3번 귀금속, 보석, 골동품, 원고, 설계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명기를 해야 보험증권에 명기를 해야 담보가 되는 물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2번인 경우에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부착물이죠. 이미 부착이 되어 있는 물건들은 자동담보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굳이 명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일반 물건. 자, 주택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 구별하는 내용이죠.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어떤 겁니까? 1번 오피스텔, 숙박시설, 병용주택. 얘가 이제 일반 물건이죠. 자,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 물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죠. 자, 특수건물의 시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가입을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1번 소유주죠. 2번 임차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주. 3번 소유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4번 소유주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이 내용을 뭐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당연히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소유주의 책임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난보험입니다.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 1번 보관장소 중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보상하죠. 2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발생하죠. 예, 보상하죠. 3번 보관장소를 72시간 동안 비워둔 상태에서 발생한 도난 손해. 자, 도난 손해 중에 일정 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도난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게 바로 72시간이죠.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도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번 절도로 생긴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로 도난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산종합보험에서 잡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잡위험이 뭐냐? 예, 이게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잡위험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보겠습니다. 화재, 도난, 파손 등을 제외한 위험으로 우담수유, 강설, 수해, 연기, 건물의 붕괴, 누손. 자,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잡위험이라고 별도로 교재에서도 명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잡위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건물 붕괴. 화재, 도난, 파손은 잡위험이 아니죠. 예. 6번 보겠습니다. 해지된 계획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계약과 똑같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계약 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부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연체 보험료만 납입하면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 보험료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를 함께 납입을 해야 부활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이 된다 그랬으니까 연체 이자는 언급이 없죠. 일단 2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3번 부활 후 회사의 책임은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작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4번 해지일로부터 3년. 해지일로부터 3년입니다. 요 3년이 이제 2년, 1년 이렇게 함정으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연체 이자에 대한 표현이 빠졌죠. 2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계약 취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자가 하는 거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보겠습니다.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번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이게 3대 지킴이죠. 그죠? 자, 3대 지킴이를 어겼을 때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4번,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얘는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죠. 무효 사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 자,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자, 순보험료가 뭡니까? 순보험료. 순보험료가 바로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가 바로 순보험료죠. 그죠? 그래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요. 2번, 순보험료는 설계사 모집 수당, 수수료 등 신계약 시 필요한 재반 경비로 사용한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니까요. 요거는 신계약비, 부가보험료 중에 신계약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네요. 3번,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 해약 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얘가 이제 맞는 표현이네요. 그게 바로 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위험보험료는요. 사고 발생 시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지급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것이 위험보험료. 그죠? 그 다음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것이 저축보험료. 이렇게 됩니다. 3번이 일단 맞는 지문이네요. 4번.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예, 나오네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제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각의 설명에 대한 보기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내용 한번 보죠. 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보험료죠. 그죠? 위험보험료. 1번과 3번이 일단 가가 맞는 내용이네요. 나,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저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효과. 자, 연금저축보험에서 세제적격 효과는 시험 문제에 늘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물론 다양한 형태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세제적격 요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가운데 가입 대상.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죠. 예전에는 이제 만 20세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폭이 넓어진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내용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 자,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분리과세 끝나죠. 그죠? 근데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과세를 해야 되겠죠. 자, 그 금액의 기준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1,200만 원. 자, 이런 거 내용 전혀 없습니다. 2번,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얘가 일단 정답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포함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자, 이런 표현들 다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런 거 다 해당이 안 됩니다. 4번,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외 수령금. 연금 외 수령금액이 다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얼마?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 순서를 맞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일단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뺄 때 어떤 것부터 빼겠습니까? 과세가 안 되는 것부터 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과세 제외되는 금액, 그 다음에 이연 퇴직소득, 그 다음에
그 밖에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의 순서대로 인출 순서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행정상의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이 있었죠. 아닌 것은 어떤 게 행정상의 책임입니까? 범칙금이 부과된다든지 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면허가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상의 책임이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뭡니까? 얘는 민사상 책임이죠. 민사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간혹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아닌 것은 아니면 뭐 책임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무보험 종합보험 있죠. 임의보험. 자, 1번 대인배상 완 대물배상을 말한다. 맞죠?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완 플러스 대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단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3번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무한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죠. 대물배상은 2천, 대인배상 5화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냐, 부상이냐, 후유장애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최대 뭐 1억 5천, 그 다음에 3천, 1억 5천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아닙니다. 4번 의무보험은 중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의무보험이 중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보상 자체가 유한하니까 이제 둘 다 뭐 3개, 4개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덤프트럭, 4번 이륜자동차. 자, 이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있죠. 그죠? 승용, 승합,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동차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덤프트럭은요. 구종건설기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는 덤프트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 자, 자기 차량 손해, 자손이죠. 담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전쟁, 폭동 사태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쟁 폭동은 보상하지 않죠. 2번 피보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보상하죠. 이건 뭐냐? 일부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3번, 거기 3번이네요.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분품, 부속 기계만의 일부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다 맞는 표현이죠. 4번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손해 보상하죠. 근데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손해 자손에서 보상합니다. 자, 17번. 우리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김영피 보험자 갑이 운전하는 A 차량,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네요. 자, A 차량에 갑의 친구 을병이 함께 타고 가던 중 책임보험, 대인배상 완에 가입하지 않은 B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갑, 을병이 모두 사망을 하고 A 차량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1번 갑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죠. 그래서 사망했기 때문에 갑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을과 병은 어떻게 됩니까? 을과 병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지금 종합보험이 가입이 돼 있죠. 그래서 갑의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3번 일단
틀렸고요. 4번 갑의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과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재산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피난지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한 보상 가능 일수, 화재보험 이야기죠. 그죠? 피난지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한 며칠까지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 5일이죠. 예, 피난 손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직접 손해 및 소방 손해를 의미를 합니다. 5일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한다. 10%를 한도로 보상하는 건 맞는데 보험 가입 금액의 10%가 아니죠. 재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100% 미만인 경우 비례 보상하게 된다. 자, 보험 가입의 100% 미만이 아니라 이 100이 80%죠. 80% 미만인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4번 재산 손해 보험금과 잔존물 보전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일단 잔존물 보전 비용 보겠습니다. 잔존물 보전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실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은 재산 손해 보험금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 단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보험금 지급 절차입니다. 예,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재산손해보험금은 7일이죠. 7일. 일단 7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 보험금을 결정을 하고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5영업일, 5일, 2주일 다 틀린 기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간혹 올해 들어서는 좀 자주 눈에 좀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3번 문제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자,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주택, 온실, 그 다음에 상가, 공장이 포함이 되겠죠. 가축, 축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국내 여행 보험에서 휴대폰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부터 한번 찾아보죠. 1번 휴대폰은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의 물품을 말한다. 뭐 일종의 정의가 되겠네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로 정해진 한도로 보상한다. 자,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로 정해진 한도로 보상을 한다. 얘도 맞죠. 과거에는 개당, 조당, 쌍당 이게 문제 정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었는데 뭐 올해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3번 휴대폰 손해는 국내 여행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보장되지 않죠. 별도의 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폰의 파손 보상하죠. 자, 분실 손해를 보상하느냐? 분실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 예, 계약 대출이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자, 계약 대출이 이제 뭘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자, 이 지문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오답 지문으로 자주 언급이 될 수 있는 지문이죠. 자,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1번이 될 것 같고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시점, 보험계약 대출이니까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되겠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일반 손해보험에는 계약 대출 없죠. 상품에 따라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지문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청약철회, 계약 취소,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올바른 거 찾는 겁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아니고요. 15일이죠. 15일.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죠.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한다. 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그러면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사실을 하고 난 다음에 청약 철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몰랐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지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그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장을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께서 유추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 요청 시 12일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약 철회 기간을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 할아버지라도 계약자 요청에 의해서 청약 철회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죠. 일단 연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4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철회 시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자,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15일이 아니라 조금 더 주죠. 30일까지 준다라는 사실 하나 부연해 설명드리고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구성.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구성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의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올해 들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2번 예정사업 비율은 과거 사고 통계를 기초로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을 말한다. 자, 과거의 사고 통계를 기초로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은 예정 사업 비율이 아니라 예정 위험률을 말하는 거죠.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장기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각종 비용들 말하는 거죠.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장기 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나오네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택물건 중 주택의 부속 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은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죠. 2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인수대상 물건이 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주택물건 중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 모두가 주택으로 쓰이는 것은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작업장,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합니다. 군에 있는 건물에 수용된 동산도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기 화재보험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세제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보험 가입 기간. 자, 가입 기간 몇 년이죠? 5년이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5년.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 예, 꼭 기억을 같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연금저축 해지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1번 생활비 이용 목적의 해지 시. 이건 연금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기가 좀 어렵죠. 얘는 종합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해지. 어떤 경우입니까? 계약자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계약자의 파산 선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해지 시. 이때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근데 생활비 이용 목적의 해지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이죠. 퇴직연금 자산 운용 방법이 아닌 것은 예금으로 운용하죠. 보험계약으로 운용하죠. 적금으로 운용합니다. 복권기금 운용과 퇴직연금의 적립금 자산 운용 방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동차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기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얘는 그냥 워딩 자체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양도 시 양도인의 책임보험이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게. 자, 양도된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느냐. 암기하셔야 되죠. 15일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15번 자동차 보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이내인 경우에 지급한다. 자, 일단 사고가 많이 이게 크게 나면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이내, 20% 이내. 그럼 20%를 초과한 경우에 시세 하락 손해가 실은 발생하는 건데 이내인 경우에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것 같고요. 20% 이내가 아니라 20% 초과하는 경우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일단 맞는 지문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2번 출고 1년 이하인 경우 수리 비용의 20%를 시세 하락 손해로 인정을 합니다. 맞죠?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합니다. 얘도 맞죠? 4번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1번 20% 이내가 아니라 20% 초과가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수리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자, 한도일을 며칠로 합니까? 20일이 아니라 25일이죠.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견인 비용은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 공장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만 인정한다. 틀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네요. 일단 2번이 맞는 것 같고요. 3번 보죠. 견인 비용은
피해물의 자력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자력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견인 비용을 지급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휴차료. 차량 운행 쉬었다는 거죠. 휴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 비사업용 자동차인데 영업손해. 뭔가 안 맞죠. 그죠? 예, 비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휴차료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교재에 딱 나와 있었죠. 어떤 겁니까? 유행군 보유 자동차, 그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죠. 이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제외되질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올해 간혹 좀 보이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화재보험 문제죠. 화재보험 장기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율, 일시납 보험료율 시험 문제에 뭐 자주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년을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면 연료율 175%를 곱해주는 게 맞죠. 자, 2년을 초과하게 되면 275가 아니라 250. 자, 그럼 175와 250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뭐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자, 1번은 275%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2번 2년을 넘어가게 되면 자, 150이 아니라 제가 175라고 말씀을 드렸죠. 3년 자, 넘어갔으니까 200이 아니라 250이 돼야지 맞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보험금은 얼마인가? 계산 문제네요.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이 1억 원이고요. 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네요. 80% 이상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 손해액 전부를 보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7천만 원은 다 보상을 하죠. 자, 근데 잔존물 보존 비용이 있습니다. 보존 비용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예, 잔존물 보존 비용은 예, 손해액과 보험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예,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전부 배상을 하는 예, 보상을 하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재산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보존 비용 1,200만 원을 합한 8,200만 원이 지급 보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없는 것. 1번 기업 휴지 손해 담보 특약 요거 특별약관 추가할 수 있죠. 자, 정기위험 담보 특약 요거 할 수 있죠. 이행보증 특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화재보험과 이행보증하고는 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약 당연히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약관으로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3번 이행보증특약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1번 당구장업, 2번 수영장업, 3번 체력 단련장업, 4번 체육도장업. 정답은 일단 수영장업 2번이죠.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걸 잘 기억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의무가입이니까 좀 더 뭐 사이즈가 크다든지 안 그러면은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걸 한번 여러분께서 좀 추정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당구장업, 체력 단련장업, 체육 도장업보다는 수영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정을 한번 해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한 체육시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의무 가입 대상 수영장업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자,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해외여행자 보험 질병사망보험금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자 사망이죠. 며칠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 가입 금액을 전액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느냐. 자, 얘는 30일이죠. 자,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가 좀 되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 자주 보이는 문제입니다. 30일 암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손해보험 계약의 부활, 효력 회복이죠.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체보험료에 연체이자 납입을 해야 되죠. 그죠? 연체보험료 플러스 연체이자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다. 얘는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계약자 보호제도의 일종으로 해지일로부터 3년 예, 부활할 수 있는 기간 3년이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고 예, 3년이죠. 해약 환급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3번 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부활이 불가능하다. 예, 금방 설명드린 내용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최초 신계약 체결 시 내용으로 가름한다. 최초 신계약 체결할 때 고지 의무 이행했겠죠. 그러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 고지 의무, 즉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최초 가입 시 이행했던 고지 의무 내용으로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 중 계약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 해당하지 않는 것. 취소가 아닌 것. 취소하고 무효하고가 헷갈리면 안 되죠. 어떤 경우가 계약 취소 사유냐. 예, 3대 기본 지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죠. 자, 3대 기본 지킴이. 자, 자필 서명하지 않은 경우죠.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죠. 1, 2, 3번이 예, 3대 기본 지킴이 기억나시죠?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통지 의무, 통지를 해야 되겠죠.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 자,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있었죠. 부가보험료는 어떤 게 해당됩니까? 신계약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보험료는 유지비, 수금비가 해당이 되고요. 계약자 적립금은 보험료의 종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부가보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약자 적립금. 9번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의 중도환급금 지급. 중도환급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도환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얘도 자주 출제가 좀 최근에 되고 있네요. 여러분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여러분께 좀 유익 있게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얘는 맞죠?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2번 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 기간이 보험 만기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예정이율의 40%로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자, 이제 얼핏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40% 이율을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정이율이 아니라 뭡니까? 얘는 평균 공시율이죠. 평균 공시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 예정이율이 나왔다. 예정이율은 거의 다 틀린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공시율로 다 일반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3번 지문도 평균 공시율로 계산하죠. 4번 지문도 평균 공시율로 계산을 합니다. 자, 예정이율이 아니라 평균 공시율이라는 점, 그 다음에 40% 적용하느냐, 50% 적용하느냐, 이것만 여러분께서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정이율 나오면 무조건 얘가 오답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세세 적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들이 좀 있었죠. 그중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얼마입니까? 분기에서 연간 납입 한도로 바뀌었죠.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 문제만 해도 제가 올해 만들어서 몇 번째 본 것 같습니다. 1,800만 원입니다. 연간이에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 해지 시에 연금저축을 해지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은 5%, 4%, 3%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서 저율과세 하죠. 그죠? 근데 그 저율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까? 제대로 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야.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고 봐지겠죠.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계약자의 사망, 해외 이주로 인한 해지 시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얘도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계약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해지 시 얘도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요. 생활비 이용 목적. 생활비 이용 목적은 얘는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다 손 치더라도 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리해지는 거죠. 불리해지는 경우니까 자 연금 이외의 목적 불가피한 경우 자 이럴 경우가 아니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어떤 경우냐? 생활비 이용 목적의 해지 시 이때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퇴직연금보험 확정 기여형 사회 적립 비율로 맞는 것은 다 사회 적립해야 됩니다. 자, 확정 기여형의 사회 적립 비용이 있고요. 확정 급여형. 급여형은 DB죠. DB형입니다. 기여형은 DC형이죠. 그죠? 예. 둘 다 사회 적립 비율이 다르다고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최근 시험에는 최근에 사회 적립 비율은 다 100%는 다 100% 다 사회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 80% 이상, 90% 이상 이렇게 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과거 걸 물어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암기를 명확하게 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100%를 선택을 하시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네요. 자동차 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 성립 여건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죠. 1번.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자동차 보험은 15일입니다. 30일 아니에요.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얘는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 성립한다. 이건 어떤 보험도 마찬가지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았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자, 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받아야 그때부터 보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낙 전 보험 사고든 아니면 승낙 후 사고든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보상 개시가 돼야 되겠죠. 되려 그러면 일회 보험료를 무조건 받은 이후라야 됩니다. 그래서 받기 전이라도 내지는 받지 않았어도 자 이런 표현 다 틀린 표현이죠.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입니다. 4번 어떤 내용인지 보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있죠.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자동차 플러스 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구종 건설기계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죠. 자, 국제연합군대, 유엔이죠, 그죠? 예, 유엔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가 보유한 자동차. 자, 이런 것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자동차입니다. 자, 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 자동차냐 아니냐?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일단 지문이 많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인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1번 대인배상 1이죠. 사망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2천만 원에 미달하면 2천만 원을 보상한다. 자, 사망보험금, 최저 사망보험금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미달했어요. 과실상계하고 난 뒤에. 그래도 2천만 원을 보상을 기본은 한다. 그죠? 기본하죠. 그래서 의무보험이죠. 그죠? 의무보험, 대인배상 1.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자기 차량 손해 발생 시 전손사고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일 경우. 자, 자차인데 일단 전손사고예요. 지금 이제 차량 가입보다 훨씬 더 손해가 크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보험 계약이 유지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보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 종료가 된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자기 신체사고입니다. 신체사고 발생 시 단독사고 또는 일반과실사고와 쌍방과실 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쌍방과실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혼자 모든 이제 과실 100%인 경우하고 쌍방과실인 경우하고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죠. 쌍방과실에 대한 공제금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대물배상보험금 지급 시 대차료,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 이거 맞네요. 그죠?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사고와 쌍방과실 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개정 약관이 바뀌었죠. 자동차 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배상완의 사고 부담금은, 자, 음주운전했을 때 사고 냈습니다. 그러면 사고 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전액입니다. 전액입니다. 강화가 됐죠. 그래서 뭐 약물, 마약이라든지 뭐 음주운전 사고 대부분 다 전액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외가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1번 유엔군 보유 자동차가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자, 유엔군 보유 자동차,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자, 50cc 미만 이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당연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서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이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